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성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1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도 지금 주류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죠. 예. 제가 이란 이스라엘 충돌권을 다루면서 기존 언론과 예전에도 그랬지만 확연히 다름을 느끼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잘못된 것이죠.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트럼프가 수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즉, 어제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장 내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폭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를 위시해서 어제부터 이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다른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느냐, 내 딴에는 그러고 싶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묘한 입장에서 G7 회의를 도중에 저녁만 먹고 하루 일정만 하고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고 나서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최후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란 쪽에서 우리랑 협상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지금 언론을 보도를 보면은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보면 살벌하게 짝이 없죠. 조만간 곧 박살을 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 테헤란 원심 불리기 박살냈다, 이런 거 하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사실로서 이야기해요. 주장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냥 그 사실관계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핵시설이 폭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핵 발전소는. 그렇지만 그들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란이 트럼프의 뜻과는 달리 항복하지 않고, 지금 항복하지 않는다는 기세를 분명히 드러냈죠. 항복할 수가 없죠.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을 던져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공망은 자꾸 취약해져서 모사드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 본부 건물 근처에 미사일이 4발이나 떨어졌는데도 요백을 못할 정도로 미사일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미사일 숫자는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셨잖아요. 돈을 아무리 줘도 155mm 포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 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란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까지는 상대방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경고하는 데 주력하는 공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징벌하는 데 공격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서 신형 미사일들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존에 에러오 시스템이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에러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 우리말로 하면 LSM 또는 LSM2, 또 사드 이런 급이거든요. 그런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력은 최종 단계에서 고도 10km 정도 이하에서 하는 아이언돔인데, 그거는 극초음속을 비롯한 이란이 소개한 새로운 류의 미사일을 방어해낼 수 없다. 이란은 그것을 충분히 연구한 티가 나거든요.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쏘는 로켓하고 천지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니미츠 항공모함 한 대 보내가지고 거기 공격기가 많아봤자 전체적으로 60몇 대 있을 테니까 50대쯤 될 수 있죠. 최저치를 잡더라도 그걸 공습을 통해서 이란을 경멸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란은 이스라엘 핵기지를 노리게 될 겁니다. 왜? 같은 핵 오염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세계전쟁화 된다. 자, 후티도 폭격기로 폭격하고 똑같이 항모전단이 가서 해냈지만 결국 후티를 무너뜨리려면은 지상군이 진군을 해야 돼요.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 때처럼. 그러면 지상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라크 침공에서도 지상전에서 금방 바그다드 점령했지만 시가전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후티도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미국이 휴전하고 발 뺀 겁니다. 이란에 진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다 페르시아만 완전히 다 망가지죠. 그 주변 국가들 아랍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곧 반미로. 자,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상군을 보냈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느냐? 안 돼요. 후티도 못 이기는데. 자, 근데 트럼프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자, 본인이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블러핑이 엄청나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중국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이란하고 중국은 친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인가? 철천지의 원수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국에 불러다 놓고 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 중에서 둘 다 가입하라 했지만 사우디는 결국 빠져나왔고 이란은 가입했죠. 중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러시아도 감당이 안 돼요. 러시아와 중국이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무기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란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기색을 눈치챘는데 이란이 항복하겠습니까? 항복이란 말 자체가 웃긴 이야기죠. 그것은 고도로 네타냐후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빠져나올 겁니다. 저는 감히 짐작컨대 미국이 공격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푸틴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제 말씀드린 가정이 맞다고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한 대당 3조, 이 강력한 벙커 버스터를 투하해서 폭발을 한다. 이란의 핵시설. 그런데 이란은 핵 농축 시설 원심 분리기 박살냈다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인정하다시피 이란은 핵무기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충분한 양을 농축은 해놨을 수 있어요. 포탄을 안 시켜서 그렇지. 탄도탄에 장착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심 분리기를 박살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고 추가로 생산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존 생산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런 무모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비판의식 없이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언론이 그냥 실어나르고 있어요. 조회수. 그들은 정말 딥스테이트의 끄나풀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경제신문들이 그렇게 한다. 우리도 미국화되고 있다. 우리도 작은 뭐라고 할까? 군산복합체가 생기고 있다. 전쟁이 나면 우리 방산업체에 유리하다. 경제지의 주요 고객이다.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일어나라 불 붙어라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국민 여론이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호들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어제부터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제가 두 가지를 주로 봅니다. 타스하고 스푸트니크를 보는데 영자가 둘 다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나치리만큼 냉정하게 전달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인도는 상당히 이란 편을 확실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상한 낌새가 생겼어요. 그 시점은 뭐냐? 트럼프가 항복하라고 이란에 요구한 그 이후에요. 공격할 분위기를 최고로 끌어올렸을 때. 자, 제 말씀을 다 듣고 그런 트럼프의 제스처에 푸틴하고 공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째 타스와 스푸트니크를 간헐적으로 속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긋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돌다리 두드려서 보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성격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몇 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일 방정맞은 곳은 우리나라 언론이다. 특히 연합뉴스, YTN, 무슨 경제, MBN 이런 데가 엄청나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방정맞아요. 이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 보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내부, 즉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은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가 있다. 불을 지피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외교부 그리고 푸틴이 강력히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강력 경고한다. 핵지향 위험을 감수하려 해. 즉 이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은 미국 내부 자료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정보 수장도 이야기하지만 이란은 핵무기가 없다. 공격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폭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아서 방사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란도 참지 않고 관련된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자,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란은 그런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예민한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딱 나타나자마자 바로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 극초음속 포함해서 다른 한 가지 미사일 발사했죠. 그리고 거기에 군 수뇌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는 상대방을 억제하는 정도의 우리의 공격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이 한 과오에 대한 징벌적 공격을 하겠다. 그럼 새로운 미사일 소개했어요. 이건 코디가 딱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서로 딱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는 이란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고 너는 하메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했죠.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세계 핵전쟁 촉발시킬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뜻입니다. 중국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두 군데가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메네이가 항복은 절대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미사일 숫자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미사일 단가 자체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튼튼한 편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며칠 분량밖에 안 남았다는 미국 내부의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미국 내부의 보고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신기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메시지는 이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제가 곧잘 관찰하는 내용이거든요. 미국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부 차원에서 말 못할 때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엔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자, 또 한편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꼭지를 달아서 트럼프가 이란한테 항복하라 할 때 동시에 두 가지 액션을 취해요. 위에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조직, 뭐 민간단체나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해산시켰다는 내용이에요. 러시아가 되게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G7에 가서 젤렌스키를 안 만나고 갔어요. 러시아야 내가 너한테 유감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알죠. 트럼프는 금년 1월 달에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니까 상호 방위 조약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이 사안에 대해서 1시간 이상 푸틴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할 때 이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방향을 잡고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항복을 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란에 대해서 내 본심은 이런 것이다 푸틴아 이러면서 이걸 두 개를 찍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자,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대응을 해줘야지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여론에 대해서, 전 세계 여론에 대해서 본인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명분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쟁 나는 거야. 러시아가 가만 안 있어. 중국은 그래서 엮여서 들어오는 거죠. 본인 혹시 빠질까봐. 우리도 갈 거야. 아랍 국가들 다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 트럼프가 어쩔 수 없어? 이래서 발 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바보 되느냐? 네타냐후만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자 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던 유택의 자본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네타냐후를 고립시킬 수 있어요. 네타냐후를 유택의 자본에서 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는 지금 중단된 이란과의 핵 협상을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푸틴도 환영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푸틴까지 포함된 짜고 치는 골수업일 수가 있다. 이란까지도 심지어 이란은 몸으로 희생을 직접 하지만 여기서 돌림당하고 속아서 뒤로 나다빠질 척은 네타냐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제가 감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위에 볼까요? 어떤 중국계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죠. 중국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진공이 발생했고 이란은 누구나 하나 도와준다면 좋아할 거잖아요. 자, 아무런 사전에 서로 협의되고 이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경쟁을 할 정도로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랍의 다른 여론들, 다른 국가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여기 다 이란 편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쌓아온 악업들이 있잖아요. 악업들이. 근데 그걸 한 방에 돌파시켜줄 것처럼 힘으로 붙여줄 것처럼 트럼프가 처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도 다 빨려 들어오고 전 세계 언론도 다 빨아주고 이런 건데 막판에 아니다. 이러면 세계전쟁 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거기에 중국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이런 걸 눈치를 챘는지 이런 보도가 나오죠. 푸틴 뒤에 숨은 이란, 지구촌 피받아야 된다. 예.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 피해 소용돌이 폭주기관차 막 언론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이야기를 다 붙여놨죠. 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YTN이 지금. 이란 공격이 트럼프가 푸틴이 딱 들어오니까 머뭇거린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몰랐지? 이걸 모르는 YTN이 바보죠.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한 10대 정도 격추를 했다. 지금 공군기들이 50대에서 200대씩 정도 동원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쯤 있다가 F-35 4대가 격추됐다. 그리고 어제 보던가 그제 보던가 추가로 5번째 F-35가 떨어졌다. 이란의 방공망에 걸려서.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하늘은 우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 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종사가. 그런데 그것이 긴가 민가 왜 증거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게 아니라 인터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딱 러시아가 이것을 여기 보면은 메인 스토리죠. 대문 기사로 타스가 그렇습니다. 이란 5번째 F-35 격추했다고. 이러면은 신빙성이 이제는 확인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지금 이스라엘은 한 40대에서 45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1차 분쟁 때 작년에 기지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발생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더 주문한 상태고 미국한테 1년에 2-3대씩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한 4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대를 잃었다. 자, 이 숫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전면에 지금 F-35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한 대 정도면은 한두 대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5대라고 하면은 이것은 잡힌다고 봅니다. 잡힌다고. 이란의 방공 레이더에 의해.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제공했던 S-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기여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과연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S-400으로 격추된 것 같아. 추가 공급. 처음엔 사실관계를 까겠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일단은 무기를 바로 주기 전에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란이 준비해 왔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등장시키잖아요. 자, 그거를 그러면 이때까지 발사대 3분의 1을 폭격을 하고 어쩌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신형 미사일들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 이틀 지켜봤더니 이란의 한 말이 맞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징벌적으로 할 거야.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그냥 디코이야. 너희들 충분히 막을 줄 알았어. 너희들 아이언돔 많이 내 소모시켰지. 이제 다 우리 거야. 이게 맞은 걸로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미국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미국도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내놓은 전력 자체가 항모 전단 한 개에 공중 급유기니까 공군기하고 그 정도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정도도 부족해요, 사실은. 특히 지금 이제 새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지금 2단 로켓 같은 경우는 그 공군기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방어 못 해줘요. 그거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란이 발사하는 것들은 미국 해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맞아요. 섣불리 폭격에 가담한다 이스라엘 공군과 그러면 하늘에 뜬 목표물이에요. 바로. 그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후티 경험해봤는데 후티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리고 사정거리 1000km, 2000km짜리 중국의 지대함, 탄도탄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미국 해군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방어할 수단도 없어요. 그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란은. 이란이 제대로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예. 하메네이 항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마음 급해지는 거는 누굽니까? 네타냐후예요. 만약 제가 의견 드리는 것처럼 트럼프가 블러핑을 쓰고 있다 이러면은 완전히 낚이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완전히 낚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큰 패착을 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택의 자본이 더 이상 네타냐후를 응원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지키자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면 완벽해요. 예, 완벽한 셋업이에요. 제가 봤을 찬조 출연 중국. 머리 꺽죽꺽죽 얻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도 따라오게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푸틴도 원치 않고 트럼프도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격 안 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노선에서 자를 거예요. 중국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거까지 허용을 한다? 이거는 너무 계획 바깥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서 던지는 내용이 이런 게 나왔어요. 국내 이 보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언뜻 보는 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온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란과 협상할 수 있다. 협상에는 늦었다는 건 없다. 그리고 이란이 우리를 방문하겠다고도 하네. 물론 우리가 이란한테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제로 깔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G7 미팅을 젤렌스키도 안 만나고 바로 돌아가서 공격할 것처럼 분위기 다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돌아올 일 아니었죠.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블러핑이 시작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분위기 쫙 끌어올렸다가 폭사. 분위기 같이 따라 타고 올라간 것은 네타냐후, 딥스테이트. 역시 트럼프가 과거의 미국의 방식대로 가는구나. 거기에 스물스물 다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니 그 세력들 쭉 다 나왔잖아요. 그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검찰의 인사들, 여러 군데 인사들 속내가 다 드러났죠.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열병식하고 불법 이민자 강력 단속하면서 지지율을 확고히 끌어올렸어요. 50%로.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여건을 만들었어요. 왜냐? 제가 선거 유세 때부터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가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든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결국 발을 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4조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미국이 4조 원. 그리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은 인구 1000만이 안 되고 생산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지원해주거나 부속품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 비행기 금방 못 떠요. 고장나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1년에 4조 원도 줘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거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거는 유택의 자본이 미국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바이든은 코가 딱 꿰서 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트럼프도 그게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돈을 4조 원씩 지원해 주는 돈씩 줘야 되고 이스라엘에다가 무기 지원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블러핑을 통해서 G7에서 갑자기 큰일이 난 것처럼 확 빠져나오더니 공격하겠다. 무조건 항복해라. 이래놓고 대응을 보니까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아,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겠구나. 그 시점에 맞춰서 이란이 대단한 무기를 선보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핵전쟁 난다. 딱 이렇게 되면 그림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림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이 계속 바이든을 이어서 해리스가 계속 대통령이 됐었으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 한다. 그거는 난 전쟁을 막았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론 똑같이 날 거예요. 근데 국내 여론은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건 딥스테이트예요. 유택의 자본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되면 판가름 나겠죠. 자, 이게 중요한 언급이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Nothing is too late. 협상하는 데 있어서 뭐 늦었다는 건 없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공격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근데 러시아가 F-35 5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확인해봐라. 라고 던지는 메시지예요. 거짓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보가 나온 맥락을 봤을 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람 전차 보냈다가 몇 대 박살났죠. 그 다음부터 M1 에이브람 전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뒷선으로 다 뺐지요. 그 자체가 미국의 이미지에 너무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F-35가 5대나 떨어졌다? 에이브람스 전차 10대 폭파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라팔 3대 떨어졌잖아요. 파키스탄한테. 데미지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란은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였고,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동이 났다. 이란이 쏘는 미사일은 더 강력해졌는데. 이런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보실까요? 이란은 심지어 우리 백악관까지 찾아오겠다고 한다. 협상하기 위해서. 자, 요 밑에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이란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냐? 예, 물었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저녁밥 먹다 뛰쳐나간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말할 소리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뭐 니미츠 항공모함 보내고 뭐 공중거비기 보낸다 그러면서 칠 것처럼 당장 칠 것처럼 그렇게 전석의 언론들이 도배를 했는데 지금 정작 본인이 이 말을 주워 담는 거 보세요. 예, 이렇게 돼 있죠. 누구도 모른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호하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란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예요. 자기가 협상할 거라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공격할 의지는 없었다. 단지 더 좋은 협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란과 이란 핵 협상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잘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뭐라고 부를 거예요? 나를 속이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겁을 줬는데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부딪혀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스라엘 너희도 이걸 맞으면 큰일 나겠더라. 응? 핵시설 공격하면 그들이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 너희는 방어 못 하잖아. 중국과 러시아도 들어오는데 아랍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이란이 오더니 지난번에 핵협상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좀 양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럼 그만해야지.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그림이 약간 보인다는 겁니다. 느낌상.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것을 이란이 늘어지고 이란은 어차피 고립된 나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트럼프가 그것을 지원을 끊을 수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미국의 군수 산업도 한계는 있습니다.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란은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정전 준비를 해왔고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옆에 아랍 국가들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정 원하면. 그들이 병력은 못 보내더라도 돈은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지금 짱짱하게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부터 무기 사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어디 편을 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인도가 어디 편을 들겠습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언론들을 보세요. 전부 다 이란 편 들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브릭스가 전부 다 여기 편을 드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중동. 이거는 트럼프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진도가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중국이 뭐 조금의 하나라도 도와주는 기색이 나오는 순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까지. 내가 좀 도와줘 볼까 이럴 때 딱 끊어야 돼요. 거기가 트럼프가 협상을 시작해야 될 때예요. 그 정도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이미 네타냐후는 안중에 없어요. 왜? 미국은 할 바를 다 해줬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근데 반항이 너무 세네? 너 나보고 혹시 3차 세계대전 하라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이란도 절대 말랑하지가 않았어. 그리고 우리랑 협상을 잘 해주겠대. 그래서 발을 빼기로 했어. 이러면 끝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힌두스탄 타임스 인도계에서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폭격하는 데 들어가는 미사일들 전부 다 미국제 무기예요. 그거 거기서 생산 못해요. 이스라엘은 뭐 살짝 비행기나 뭐 무기 수입해서 자기들 여건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량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무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는 끊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호응을 해 준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인 자본들 잘했네. 이기에 박살내 하고 막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트럼프도 그런 분위기 풍기고 확 띄우는 거죠. 그러다가 밑에 받침대 딱 빼버리는 거죠. 이런 전쟁 계속 할 수는 없어. 너희가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인도 언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독자들한테 네타냐후가 갈 만큼 갔다. 더 이상 미국이 본진이 참여해야만 이 정도 강도로 계속 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란은 곧 굴복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즉 이것은 거꾸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네타냐후도 지금 실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F-35 5대나 떨어졌다. 당연히 가짜뉴스라고 네타냐후는 부정하고 있죠. 사실관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시간이 불리하게 된 거예요. 네타냐후한테. 러시아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확고한 거예요. 말뚝을 딱 박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이란이 강력한 무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중국이 들어온다 그런다. 동시에 아랍 국가들이 반대한다고 여론을 모았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만 빼고는. 제가 봤으는. 그래서 네타냐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덥석 물었다. 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남은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며칠 분량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이건 CIA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본심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고 바람 팍팍 넣었다가 뒤로는 사다리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각종 미사일 방공망 에로 시스템하고 아이언돔 쳐서 하루에 4천억 원치 정도 소모를 하고 있대요. 지금 벌써 며칠 됐죠? 몇 조 썼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수량이 이만큼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대응하는데도 지금 아이언돔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즉 이란의 수에 네타냐후가 밀리고 있어요. 즉 초기 공격은 맞을 만큼 때릴 만큼 때렸지만 피해도 낼 만큼 냈지만 지금 인명 피해는 이란 쪽이 훨씬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나고 있고. 지만 이란이 예상한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란이 이야기하는 디코이다 이런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딱 자른 게 있죠. 핵시설 공격하지 마라.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미국의 참전 이유잖아요.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핵무장이 임박했으니까. 그런데 미국 정보부의 수장인
정보기관 통틀의 수장인 출시 가바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핵무기 없다라고. 짧은 가까운 미래도 없을 것 같다고. 그걸 CNN이 보도를 탄단 말이에요.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이것 또한 같이 흘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 핵무장 곧 한다. 그래서 공격해야 된다. 출시 가바드는 아니야.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미국 정보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 몇 발 안 남았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적게 지면서 확 말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워싱턴 포스트 6월 17일자 보도에 요격 미사일이 동나고 있다. 며칠이면 제한적 방공만 가능할 것. 그래서 지금 주요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 중요한 곳으로만 주로 막고 있는데 그쪽으로만 확실하게 막고 나머지는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드 본부 옆에도 4발이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악화될 거다. 이게 네타냐후가 마음을 졸인 성격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 최고의 이유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하이파에서는 외국 기자를 다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는 모습들은 많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이란은 꼭 붕괴될 것처럼 이야기해요. 거기에 트럼프가 확 올라타줬으니까 더더욱 근데 확 나갈 겁니다. 예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와중에 네타냐후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네타냐후를 강력히 지원해왔던 유태계 자본들이 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타냐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자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죠. 트럼프에 낚인 네타냐후와 딥스테이트도 같이 낚였다. 네, 여기 이제 유태계 자본도 딥스테이트에 있다. 여기서 이제 이란과 더 나은 조건으로 핵 협상을 하면은 누구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거잖아요.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올려놓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그 평화를 이뤘다고 이야기할 거고 가자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자, 네타냐후가 약화되고 가자도 해결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주화가 되겠죠. 유태계 자본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네타냐후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트럼프와 푸틴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 고도의 협상 전략이다. 예전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한반도 상황에서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이 악화된 상황을 지금 네타냐후의 급한 마음을 되치기를 통해서 진도를 빨리 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덤으로 얻는 것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묻히고 있다 이 사안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이 정리되고 우크라이나 돌아가면 우크라이나 되돌릴 수 없는 처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속보로 처리가 됐네요. 이슬람권이 이란으로 대동단결한다. 이스라엘에 향해 실력 형성을 났으나 이게 너무나 순서가 딱 맞다는 겁니다. 조정이 된 것처럼. 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란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F-35 등 사실관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있던 러시아가, 냉정을 유지하던 러시아가. 자, 그와 동시에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을 쏘아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동일하고 있다. 며칠밖에 못 버틴다. 이런 기사가 또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몇 시간 있다가는 이제 아랍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 거예요. 속보로 처리될 정도로. 이게 여러분 조정이 된 것 같습니까?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네타냐후가 확실히 낫겠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존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주어둔 특혜를 하나도 손대지 않고 미움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도와줄 것처럼 하고 가자에 대해서 어중간한 제스처를 유세 때와는 다르게 유지해오던 트럼프가 이렇게 뒤집는다. 여기는 푸틴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동 국가들까지 같이 움직일 정도면.
예,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서방 쪽에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국내는 뭐 당연히 전혀 소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란의 이렇게 전략적 입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어떤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세이드 마란디라는 제목 잘 뽑았죠. 이스라엘 destroys itself.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금 발등을 찍고 있다.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하는 일도 우크라이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렇게 돼서 공격이 없이 무모가 된다면은 공격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거는 전부 다 네타냐후의 결정이었거든요. 가자 전쟁, 헤즈볼라 하다가 이란까지 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계속 확전시키면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죠. 그거를 상대방이 잘랐단 거예요. 트럼프하고 푸틴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고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추가 공격이 미국이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이걸 정치적으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권을 부추기는 듯한 지원하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만 발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는 민주화를 회복하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아랍국가 사이좋게 지내는 분위기로 가는. 이거보다 더 잘 처리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너무나 늘어난 거예요. 본인이 이스라엘과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늘어나고 가늘어진 거예요. 무리수라고 이스라엘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탁 자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해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